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및 세교동소 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행정자치국소 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3쪽입니다. 행정자치국소 간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73억 6,258만 7천 원이 증가한 386억 1,686만 9천 원이며 소관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285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3,311만 4천 원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202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75억 3,457만 6천 원이 증가한 369억 9,156만 1천 원입니다. 민원 행정과 세입 예산은 2024년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비 잔액 3,086만 6천 원이 증가한 12억 4,51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소 간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억 624만 2천 원이 증가한 2,361억 3,626만 6천 원입니다. 42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2억 7,020만 원 20만 6천 원이 증가한 2,075억 2,11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7억 5,28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억 7,341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쪽 자치행정협직과 세출 예산액은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57만 6천 원이 증가한 71억 4,7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1,106만 원이 증가한 39억 6,09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 PC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비용 7,3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료 등 정보통신 운영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조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429만 7천 원이 증가한 28억 5,627만 7천 원입니다. 다음 48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통합관제센터 법면 성토 보강공사비 1,100만 원을 삭감한 15억 5,876만 9천 원입니다. 다음 49쪽 세교동 세출 예산액은 2억 3,410만 원 10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6,018만 원입니다. 신청사 사무용 책상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6,91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 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및 세교동소 간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번에 추경이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는 올라오진 않았는데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이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공무직에 대한 인력 운영비 부분인데 25년 총무과 인력 운영비가 얼마였었죠? 아니 전체요. 인력 운영비. 제가 총무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인력 운영비가 1,886억 6억 정도 되고요. 네, 네.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25년이 24년도 대비해서요. 그렇죠. 아, 4년도 대비 25년도에 오른 인상폭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93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상폭이? 네, 맞습니다. 이 중 4억 7천이 감액이라고 보면 공무직이라고 해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에요. 4억 7천을 놓고 봤을 때는 큰 금액이지만 전체 예산 1,886억을 놓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보기에는 예산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초과 편성 후 감액인지 인력수 예축의 오류인지가 제가 지금 궁금하고요. 재정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감액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인력비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국장님? 재정 위기로 네. 인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감액 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초과 편성 후 감액인지 인력수 예측의 오류인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5년치를 평균해서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제 퇴직 후 잔액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예상을 해보니까 그 3명 정도 공무직 정도 퇴직금만 산정 금액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외의 금액은 삭감한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 삭감하셨어요? 작년에도 감액 추경으로 들어오셨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그 세수가 네. 작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을 작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의 감액이 들어왔었습니까? 그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반복적인 감액 부분 금액도 상당히 커요. 그렇죠. 예산 대비 크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비용에 비해서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개월 수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반복적인 감액은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추이를 네. 조금 잘못 판단한 거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중간 완전히는 정산, 뭐 하기 면직, 때문에 예, 네. 그런 걸 좀 감안을 했는데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본 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라고 예산을 본 예산도 세우셨고 1차 추경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그 감액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 세교 동장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산출별 별첨 자료 해가지고 민원 행정업무 지원했는데 지금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태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세교동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워낙 이제 그 세교동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 동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또 대한 어떤 업무적인 과도도 있고 근데 이제 본 의원이 2009대를 처음 시작하면서 쭉 둘러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 중에 직원 휴게실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이 처음 제안을 했었어요. 읍면동에 나가서 보니까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배회를 하거나 외부에 서 있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쉴 수 있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근무를 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직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요. 복지인데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직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뭐 장애인 복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공무원 복지도 신경을 쓰고 시민에 대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썼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이번에 단시일 내에 나타난 처음 케이스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 휴게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를 할 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그게 생길 때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또 확인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 나가겠습니다. 뭐 없는 거를 자꾸 공무원들한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렵게 설계부터 반영이 돼서 한 사례가 첫 사례고 이 사례가 공무원들 복지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해서 중요한 거는 그냥 무작정 복지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 최전선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우리 행정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될됨으로 인해서 그 수혜를 보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지가 좋아지는 것만큼 그 어떤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또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챙겨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장님도 들었겠지만 인사예요. 인사가 전혀 그게 정기적인 시기가 돼서 부서 이동하는 인사가 아닌 민원인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가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시에 대한 어떤 그 지표지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표지수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평택시가 발전을 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평택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보면 조금 그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워낙 없는 예산에서 최소한으로 잡았구나 고민한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극 그 부분에도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드리고 그 예산에 쓰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거를 체감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행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행정자치국은 뭐 다른 이 국에 비해서 실국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뭐 적게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뭐 그나마 회계과 쪽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된 임금 인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 다른 부서에는 뭐 대동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 보시게 되면 2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뭐 궁금한 점 제가 한번 여쭤보면 시민고충 처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뭐 경기도 그 사유를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여비 교육 및 워크숍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여비 해 가지고 좀 이쪽으로 편성목을 좀 변경해 주셨는데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이 좀 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뭐 자문단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되나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지금 조금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 한 분이 또 위촉을 한 분이 끝나고 한 분을 다시 위촉을 하는데 예. 하반기에 이제 포럼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역량 강화 뭐 회의 참석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 활동 여비 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100만 원을. 그러니까 없는 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새로 재위촉이 된 거잖아요. 네, 그치? 네, 증원이 된 게 맞습니다. 아니고.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그대로 유지돼서 가는 건데 이 변경 통계목 자체가 변경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규 위촉되다 보니까요. 예. 그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위촉되면서 이제 바로 교육을 좀 받아서 좀 실무에 좀 더 강화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예정된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이번에 위촉되는 게 이제 만기에 따른. 네, 그러면은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면 관련돼서 이 기타 이 시민고충 활동여비 교육 요게 편성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수당 관련된 게 적어도 처음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본 예산에 태웠어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놓쳐가지고 지금 추경해서 지금 변경을 한 겁니다. 전에 저도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서가 뭐 조금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통계목을 정확하게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정확성을 좀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뭐 때로는 유동성 있게 그 내에서 뭐 목 변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편성하실 때부터 그렇게 좀 잘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편성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교동 관련돼서 이제 신청사가 어떻게 됐든 12월에 준공을 하고 이 새로운 세교동에 이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사가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편성한 금액을 보면 한 1억 6,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가 이 편성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역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다 관련 이 구입할 수 있는 자산 취득, 물품 취득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기존에 쓰고 있던 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돼서는 처리하거나 활용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네, 세교 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은 이제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노후돼 갖고 버리지 않고 그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청사에 쓰기는 좀 적절치 않고 새로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표현에 좀 요 어떻게 됐든 건물이 새롭게 준공되면 새롭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치가 되고 사이즈도 뭐 그게 맞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기존 가구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처리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혹시나 워낙 뭐 다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데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돼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뭐 적절하게 필요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예.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쓸 수 있는지 주위 뭐 어려운 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공무직 중에서 뭐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잘 공유해가지고 그쪽에서 쓰실 거 더 뭐 이거보다 안 좋다 그러면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좀 잘 공유하셔가지고 버리기보다는 좀 그쪽에다 잘 협의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뭐 기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이번에는 거의 뭐 금액이 추경 세출에서 뭐 증가되는 금액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세입에서 이제 27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여 장학금 부담금 있잖아요. 부담 잉여금 반환금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당초에 4억 3,500인가요? 3억 4천이요. 저희가 지금 감액이 한 2억 285만 5천 원 된 이 부분. 저희가 지금 매년 그 대여 학자금이라고 잠깐만요.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제 통지가 되나 봐요. 그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년 공무원관리공단에 네. 그 부담금을 매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예, 네.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여액보다는 상환액이 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도에 반영된 거는 23년도에 저희가 납부한 거에 대한 정산을 25년도에 지금 저희한테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를 당시에 했을 때는 저희가 예측을 사업. 한다라든지 그 네. 전년도 거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담았고요. 이번에 이제 고지서가 나와서 확정돼서. 반환을 해서 저희가 정정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확정이 이제 이렇게 됐다. 네, 그 맞습니다. 얘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국고 보조금 이제 사용자액들 회계가는 이제 반납 세입에 이제 증액을 한 거고 민원행정과는 이게 민간위탁비 그 계약 잔액인가요? 그 민원상담 콜센터. 네, 그 상담사들이 네. 이직을 하거나 하면은 그 새로운 상담사를 뽑을 기간 동안은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세출 쪽에 보면 총무과에 이제 이 공공운영비 이것도 계약 잔액인가요? 사업 명세서 42페이지. 보면 이제 직원 단체 보험 행정 종합 배상 공제가입 뭐 이거 다 계약 잔액이죠? 네, 낙찰 낙찰 잔액. 잔액입니다. 네, 낙찰 네. 잔액. 그리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금 이것도 좀 잔액이 좀 남았는데. 네, 위탁금 교부 잔액이랑 1, 2분기 인건비 정산 정산하고. 잔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인력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해서 이제 7억 5,200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세출. 네.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예. 본 예산을 세울 때는 네.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작년도 말에 올렸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 액수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25년도에는 이게 봉급이 이제 상승이 되잖아요. 3%가 올라갔거든요. 상승률 반영해서 네, 지금 네, 네. 올리시구나. 그래서 그 반영한 겁니다. 지금 예산 올리실 때 그 급여 인상분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시던데. 본 예산에 태우는 게 아니라 추경에서 보통 태우거든요. 추경에서요? 예, 예. 본 예산 책정할 때도 보면 다른 근데 확정된 금액이 이제 뭐 1월 초나 확정금이 12월 나오니까 예, 그때는 예상해서 예, 예. 이 정도 예상 인상될 거다 예. 증액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차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뭐 지금 공무직 것도 지금 조금 전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 그냥 해서 그냥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세부적으로 아, 이거는 이제 퇴직금입니다. 이제 퇴직금 퇴직금인데 이제 퇴직하는 분들이랑 뭐 중간에 정산해 달라는 분, 중간에 중도에 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이제 세워야 됐는데 저희가 좀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과다하게 저희가 좀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충분히 맞습니다. 예상되는 일인데 네, 지금 네. 보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반영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리고선 하다 보니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감액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되는 일이니까 내년에 퇴직할 사람들 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지금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이거를 지금 우리 전체 PC 다인가 이게 1845. 네네네. 이게 지금 올해 10월까지 저긴가요? 네, 10월 14일 날 종료되기 종료돼가지고, 때문에 예. 기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닥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언제까지 네네. 종료하겠다.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네네. 윈도우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온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워낙 추경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 약간 뭐 세부적인 것까지 막 감액하면서 조금 뭐 집행전에 반납하고 이러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약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너무 그러니까 금액이 뭐 건수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좀 그런 그 집행전액들 그다음에 뭐 보조금 반납분들 이런 분들 정리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그 회계과가 지금 회계과가 275억 3,457만 6천 원을 이거를 지금 세수입으로 잡았는데 여기 살펴보니 회계년 2024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잔액과 결산 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이걸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세입으로. 근데 이게 올해 그 국고 사업 더 이상 안 나요? 이렇게 반납해도 상관이 없나? 저기 수입으로 같이 잡아도 상관없나요? 네, 이게 수입으로? 작년도 결산에 따른 네. 국고하고 이제 도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네. 그 부서에서는 세출로 또 각 부서에서 세출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이 끝나면서 전체를 회계과에서 잡는 겁니다. 세입 예산은. 세입으로. 네, 예. 저는 이게 사업 이렇게 끝나고 나면서 세출은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각 들어서 부서에 각 예산서에 부서에 지금 다시 담겨 배정?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알았고요. 세출 예산에 보면 관제사업소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보면 뭐 번면 성토비 통합센터 이거를 이제 그 사업 지원으로 삭감한 내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스마트 통합
통합센터하고 이게 교통행정과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하고 같이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제 이 전면 성토공사 예산은 예, 여기 이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건물에 예. 그 벽면 부분이 토사가 유실돼서 예. 거기 성토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네, 이제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통합도시센터 예, 증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교통 관련 서버를 더 이렇게 증설을 해야 돼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1층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네. 서버실로 이렇게 만들고 2층에 테라스에다가 저희 사무실을 증축을 해서 지금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설계랑 이렇게 좀 행정 절차 과정이 지연되면서 공기가 좀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로 지금 공기가 예정에 있어서요. 올해 그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성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올해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토 공사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다시 요청하려고 하고 요청하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그 올해 예산이 남아 있고 또 추경 3회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이고 이런데 왜 2회 추경에 벌써 이거를 삭감 반납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올해는 사업이 지원으로 저기 못 하시게 되고 네, 내년도 공사가- 예산에 네. 다시 편성을 하겠다. 네. 예, 궁금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및 세교통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